자, 강도죄입니다. 자, 문제 1번. 경찰 승진 문제인데 절도죄와 강도죄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전 시간에.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1번은요. 자, 2번 보시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자는 자기예요. 자기 명의로 차 한 대 뽑았겠죠. 뽑았던 차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겁니다. 소유권 넘어갔다는 얘기는 넘어갔다니까요. 자,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고 했을 때 지금 갑이 소유자이고 갑이 지금 점유자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하면 절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이 2번은 그 교재 601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601페이지 그 2번에 4번 있죠? 2번에 4번과 같은 판례인데 지금 문제 1번에 2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다시 601페이지 2번에 4번을 가보시면 그 4번이 이 판례거든요. 8번에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2번에 그 601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지문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 그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하고 이 판례 같은 판례이기 때문에 판결 노지가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은 총론 때 나오는 거죠.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했으니까 피해자 여러 명이죠. 각각 객실에 들어갔으니까 행위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해서 일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을 보게 되면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객체가 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경제적 재산설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기본 강의할 때 다 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 2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침입하였다. A 아내 B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나오다가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때렸고 B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사회통념상의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중요하게 다뤘던 판례고요. 자, 2번을 보게 되면 물색하던 중 그랬습니다. 고함치자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절도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된다? 절도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요? 아닙니다. 적정 목적 달성이 아니라 이 물색하던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미수 불문이죠. 착수 나아가야 되고요.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체포 면탈 목적으로 때리게 되면 준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했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에 을이 사람을 살해했다. 이때 갑에게도 강도살인죄가 된다. 맞습니까? 을이 죽였잖아요. 근데 갑도 당연히 강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해야 돼요. 사람을 죽여버리자는 공모를 했을 때 안에서 갑에게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공모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강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은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판례인데요. 재물을 강철에 하였는데 가진 것이 없어 미식을 그쳤고 그 자리라 그랬잖아요. 강간하려고 했는데 역시 미식을 그쳤고 그때 상처를 입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죄가 성립하게 되고 실제 경합이다. 실제 경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라 했기 때문에 행위가 한 개예요. 행위가 한 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틀렸죠? 정답은요? 문제 1번입니다. 답 1번입니다.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갔다. 날치기 과장할시오.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절도라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강도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항에 부딪혀서 피해자를 5m 끌고 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강도가 된다. 강도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니까 강도치상죄가 되겠죠. 맞습니다. 채권자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강도살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상소견이 존재하네요.
다음 채권을 존재할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채무 면탈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 살인죄가 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 살인죄가 됩니다. 자, 주점 도우미 사건 나와 있네요. 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폭행이 강도 고의가 아니죠. 강도 고의로 때린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든 키홀드를 가져갔다고 했을 때 강도죄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강도되지 않습니다. 상해죄 플러스 절도죄가 되고 경합범이 된다 그랬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담에 들어갔다. 착수했다는 거죠. 실행의 착수. 자,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그렇죠? 폭행을 가하였다면 뭐가 됩니까? 준강도가 되죠. 준강도. 계속 추격해 왔다고 했으니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서 현장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강도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공모를 했네요. 한 놈은 망을 보고 한 놈은 재물을 절취한 다음 그랬네요. 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때렸는데 상해를 입혔는데 문제는 갑도 이를 전혀 예견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예견했다는 얘기네요. 예견했다고 하면 강도 치상죄가 됩니까?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지금 누가 때렸나요? 누가 때렸어요?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때렸네요. 지금 을과 병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그러니까 이 때린 사람 뭐가 되는 거죠? 때린 사람은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람은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이때 갑이 예견이 가능했다면 강도 치상죄가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강도 치상죄와 상해죄는 형량이 똑같다고? 그래서 치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 점에서 강도 살인죄와 치사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술값의 지급을 요금받자 면할 목적으로 유인 체포하였고 도주하였다라고 했을 때 준강도가 됩니까? 안 되죠. 준강도 안 되죠. 왜요? 실행의 착수가 없잖아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잖아요. 자,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폭행하고 도주했대요. 여기서 절도죄의 착수가 어디 있어요? 절도죄의 착수가 물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강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강도한 후에 살해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 이르게 하였다고 했을 때 상상적 경합이죠. 실체가 틀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그랬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라고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이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러서 야를 태워 죽이잖아요. 소삭해 하잖아요. 그치? 불로 태워 주겠다는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강도가 죽였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강도가 죽였어요. 강도 살인죄가 되잖아요. 근데 뭐 갖고 죽였습니까? 불로 태워 주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행위가 한 개에 두 개예요. 불로 태워 죽였으니까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입니다. 틀렸습니다.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해버렸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상속인도 존재하고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완전히 면탈했다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살인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최협이죠. 최협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반항 억압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 얻을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경제적 재산설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절도가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폭행 협박을 가할 당시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게 되었대요. 그랬을 때는 단순 강도의 중강도가 됩니까? 때릴 때 흉기를 휴대했으니까 특수 강도가 돼요.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강간범이 분열을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반항을 억압한 후에 자, 계속 죽이는 상태를 이용해서 재물을 탈취했잖아요. 그랬을 때 재물 강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이 없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강도죄가 된다. 맞습니다. 강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폭행 협박할 필요가 없어요. 강간죄도 취업이 강도죄 취업이기 때문에 강도를 위한 또 다른 폭행 협박이 없다 할지라도 강간의 기회에 재물을 뺏게 되면 강도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있습니다. 자, 폭행 협박으로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게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된다. 내가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해버렸잖아요. 기수가 된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소지하였다고 했을 때 그것이 허위 서명이었다 할지라도 허위 서명에서 나중에 지급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돼버립니다. 안 된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이것도 기본 강의 할 때 배웠습니다. 기본 강의 할 때 안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다 배웠지. 그렇잖아요. 자, 6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강도죄와 중강도죄의 그 취지와 본질은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쭉 읽어보시고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폭행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 플러스 절도가 합쳐진 결합범이잖아요. 그럼 준강도는요? 절도가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나중에 폭행 협박이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강도하고 중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시간 순서가 절도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왔다는 것이고 폭행 협박이 뒤로 갔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강도죄의 기수시기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기수시기를 재물을 취득했을 때, 절취를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이때 기수가 되는 거잖아요. 강도죄가. 따라서 중강도죄 기수는 뭐다? 이 절도가 기수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하게 되면 중강도는 기수가 되는 것이고 절도가 미수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을 하게 되면 중강도는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도 기수미수 여부는 중강도 기수미수 여부는 절도의 기수미수 여부 갖고 따진다고요. 이게 판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 준강도 기수미수 여부는 폭행 협박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절도가 기수미수인가 여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가 기수미수인가에 따라서 중강도 기수미수 여부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해설 나와 있나요? 해설 나와 있잖아. 절도행위 기수미수 여부 갖고 따진다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포기한 직후라고 했네요. 아직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강도의 기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기회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살인을 해버리게 되면 강도 살인죄가 되어버리죠. 3번 보시게 되면 채권자를 살해했다고 했는데 상속인도 존재하고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채무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 살인이 아닌단다. 맞습니다. 자,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1인에게만 상해를 가했다고 하면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 7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재물죄이자 이득죄입니다. 둘 다 객체될 수가 있어요. 틀렸네요. 2번 문제. 남자로부터 돈 빼앗고 여자를 강간했다고 하면 지금 강도죄의 피해자와 강간죄의 피해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회에 빼앗고 강간했기 때문에 강도 강간죄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강도 강간죄. 그래서 강도죄와 강간죄의 피해자가 달라도 됩니다. 3번. 상해행위는 강도죄가 기수가 되기 전에 행해져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장성만 있으면 기수가 된 후에도 행해질 수 있어요. 자, 절도 미수잖아요. 때렸잖아요. 그럼 준강도 미수가 되는 거예요. 절도 기수인 상태에서 때리면 준강도 기수가 되는 것이고 미수인 상태에서 때려버리면 준강도 미수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술값에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대요. 준강도가 됩니까? 준강도가 되려면 절도죄 착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절도죄 착수가 있습니까? 물색이 있나요? 물색이 없잖아요.
준강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되겠네요. 자,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최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거 불가능하게 반항어가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정도 미술보시고 최협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또 앞에서 했어요. 자, 강도가 체포 멘탈 목적을 때렸잖아요. 강도라는 신분 자체에서 폭행 협박이 있잖아요. 폭행 협박 또 있네요. 경합범입니다. 맞습니다. 경위를 확인받던 중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강도 상해가 돼버리죠. 그렇죠? 현장성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폭행 협박했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 돼버리는 겁니다.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다 배웠죠? 헛기침 사건은 언제 착수가 인정된다 그랬습니까? 헛기침, 그쵸? 침입할 때 착수가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를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침입했네요.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그쵸? 자, 따라서 갑과의 대책은 특수강도 미수죄이다. 맞습니다. 착수가 인정되는 거니까 특수강도의 신분이 만들어졌잖아요. 재물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미수죄 맞죠? 자, 강도의 범행으로 휴대한 채 동정을 살피다가 들어갔는데 욕정을 일으켜서 강간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아니,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다음에 밑에 이 강간 사건 나오잖아요. 그쵸? 두 가지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CF 해놓고. 이것은 폭행 협박 시가 이건 주거침입 시가 아니고 이 판례는 폭행 협박 시라 그랬어요. 폭행 협박 시에 착수가 있다라고 본 판례죠. 근데 강도죄의 고의로 들어갔는데 강도죄의 폭행 협박이 있습니까? 강도죄 폭행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것은 특수 강도 강간죄가 되는 게 아니죠. 밑에 해설 볼까요? 밑에 해설 보시면 여기 니은 판례죠. 폭행 협박을 할 때 착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2번 읽어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까지 읽어봐도 강도죄 폭행 협박이 없어요. 동정 살피는 게 어떻게 폭행 협박이 있는 건가요? 폭행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특수강도가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수강도라는 신분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수강도 강간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같은 경우는 침입시로 봤잖아요. 그렇죠? 침입시로. 그래서 이것은 특수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고요. 밑에 거 2번 니은 판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요. 이 두 가지 기본 강의할 때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해두라고 했습니다. 경찰 간부 경찰 시험에 그대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 특수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주거침입죄하고 똑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객체가 주거침입죄, 태구불응죄, 특수강도죄는 객체가 똑같다 그랬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가던가요? 자동차가 안 들어가요. 틀렸습니다. 인질강도죄의 경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있나요? 인질강요죄이지 강도죄는 없어요. 이게 답이 3번입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절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항에 부닥친 채 5m가량 끌고 갔다라고 했을 때 강도라고 했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강도치상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풀었죠? 채권자를 살해했는데 상속이 존재한다며 풀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단순 살인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준강도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 기수 여부를 갖고 판단한다까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 틀렸네. 그 다음에 틀렸어요. 준강도 기수 미수 여부는 절도행위 기수 미수 여부가 따집니다. 틀렸으니까 답이 3번 되겠네. 준강도죄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객관적 가능할 정도이면 된다. 그렇죠? 준강도의 폭행 협박은 강도가 똑같아요. 최협이. 그래서 일반적, 객관적 불가능이면 됩니다. 11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또 나왔네. 폭행 협박이 아니라니까. 절도 기수 미수 여부가 따졌다니까. 이것도 또 나왔죠. 날치기 5m가량. 강도치상죄가 됩니다. 틀렸고. 자, 디귿번 가보시면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네요. 가족은 공동점이 아닙니까? 공동점이요. 그래서 따라서 단일한 강도죄가 돼버리죠. 디귿 동그라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법률상 유의할 필요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경제적 재산설.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1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발적으로 가져갔으면 강도죄가 됩니까? 틀렸죠.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폭행 협박과 재물취득 사이 인과관계 없잖아요. 강도가 안 돼요. 정답 1번이네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가면 설령 반환 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절도 미수가 재물을 탈환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가하게 되면 미수인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준강도 미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손을 뿌리친 정도는 준강도가 안 돼요. 최협의 폭행 협박이 아니잖아요. 최협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승진 문제네요. 준강도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틀렸네. 채권자를 살해했는데 일시적으로 취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다면 단순살인이죠. 강도살인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한탕하자 총론죄가 나오죠? 음모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풀었다. 리을건 풀었잖아요. 강도살인이 아니라 단순살인이라고요. 이건 풀었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리을은 자꾸 나오네요. 정답은 2번. 14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지하철 나왔네요. 그렇지? 지하철을 선반 위에 놓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까? 점유 이탈은 횡령이 되죠. 틀렸고. 절도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절도가 완전 끝났다고요. 쪽났다고요. 10분도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2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절도의 기회가 아니잖아요. 절도의 기회에 때렸을 때 준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도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때린 것이기 때문에 준강도가 안 돼요. 틀렸습니다. 경합범이 돼버리죠. 3번 보시면 훔칠 의도 하에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 터치했죠. 터치를 했으니까 착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3번. 미수가 때려버리면 준강도 미수입니다.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수입니다.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폭행이 강도죄 고의가 아니라니까. 그쵸? 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2번에 폭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겁을 먹고 도주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합동범으로 다쓸 수가 없다. 맞죠?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총론 시간에 배웠어요. 3번은 풀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4번 볼게요. 자, 유명한 사건이죠. 강도범행 직후다 그랬습니다. 현장으로부터 150m 지점에서 이 사람을 체포를 했네요. 붙잡았다. 아직까지는 뭐다? 현장성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행하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에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고 했을 때 강도 살인죄가 되버리죠.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현장성 인정되는 거예요. 아직 강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찔러버렸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되는 거라고요. 정답은 4번 됩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절도가 그렇죠? 체포되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폭행했다고 했을 때 준강도가 되죠. 왜?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준강도 된다고요. 자,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강도 예비면 안 됩니다. 이건 준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강도할 목적에 속하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다른 장소다 라고 했을 때 강도죄 기수가 됩니까? 미수가 돼버리죠. 그 다음 그중 1, 2에게만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포괄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상이잖아. 틀렸죠. 많이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자, 미인번 폭행협박과 재물탈취가 나와있네요. 근데 이거 풀었는데 이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이 없었다 할지라도 강도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틀렸죠? 앞에서 풀었는데 풀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이건요. 이건 제가 지워버린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제가 막 푸는 거 아닙니다. 다 했던 것이고 기본 강의 때 설명 많이 했는데 뭐 시간 많이 충분히 해서 드렸는데 여기까지 문제집까지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지. 자, 17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준강도 기수미수 여부는 폭행 협박을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절도 기수미수 여부를 따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답 1번. 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게 됐대요. 그럼 뭐 돼요? 특수강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반적 객관적 불가능이다. 그쵸? 준강도죄의 폭행협박과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똑같으니까 일반적 객관적 불가능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 객관적 가능이죠. 다음 4번은 당연히 맞죠? 결합법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총론 시간에 배우죠? 재수론할 때. 각 객실에 들어갔다 각 투숙객들이다. 행위가 각각이기 때문에 경합범. 앞에서 풀었는데 앞에서 풀었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문제 2번. 반항 억압 상태 계속 중임을 이용해서 셈을 탈취했다고 했을 때 풀었잖아 이거.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강도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외견상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조항입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경제적 재산설. 자, 그 다음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뺏었다. 강도 강간이 됩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 영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죄가 나올 수 있어요? 재산죄가 못 나오죠. 강도가 못 나와요.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살해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대요. 이미 완료된 후라는 거예요. 강도 살인이 되나요? 안 되죠. 재물을 취급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된 후에 취급했을 때에는 영득의사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살해할 때 영득의사를 죽인 게 아니죠. 그래서 강도 살인이 안 돼요. 밑에 해설도 나와 있잖아. 영득의사를 갖게 된 것은 살인 범위가 완전히 끝난 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강도 살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경합범이 되는 거지. 자, 니은번입니다. 택시 요금을 요구하네요. 살해한 직후네요. 8,000원 꺼내갔네요. 강도 살인 맞죠? 돈 8,000원 꺼내간 것은 별도로 접속범이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무거운 죄에 흡수가 돼버린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자, 연행하려고 했는데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찔러 살해해버리네. 앞에서 버렸죠? 앞에서. 완료되기 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강도 살인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두 사람밖에 없다. 죽였다. 강도 살인이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잖아요. 상속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지. 도망가면 그만인데. 도망가면 나는 채무를 면탈당하는 것인데. 강도 살인 맞습니다. 이것도 다 기본서에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 자, 20번입니다. 준강도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준강도는 신분범이면 목적범이다. 맞죠? 왜 신분범이라고 했어요? 주체가 누구니까? 주체가 땡땡 절도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죠. 자, 절도가 때렸을 때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 틀렸습니다. 일반적 객관적 불가능 또 나왔네요. 동그라미. 절도행위 기수 여부 갖고 따지죠. 동그라미. 디귿 리을은 풀었으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2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절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준강도 살인죄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죠. 그렇죠? 준강도 살인죄가 되는 건데 준죄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강도 살인이 된다고요.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죽여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강도 살인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절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 절도의 기회라고 본다. 그때 상해를 가해버리면 준강도 상해죄가 돼버리죠. 강도할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강도 예비죄 문제는. 그중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포괄의 사나의 강도 상해죄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알고 있는 거 지우세요. 자, 다음 22번.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뿌리친 정도는 아니라 그랬어요. 최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아니죠. 준강도 기수미수 여부는 절도 기수미수 여부가 따지죠. 2번 동그라미.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착수네. 착수 아직 안 했죠. 착수 아직 안 했어요. 주간이니까. 이것 가운 착수가 아니에요. 체포 면탈 목적 폭행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착수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3번 담을 넘어갔다. 야간이니까 착수 맞네요. 착수했다는 거죠. 체포 면탈 목적으로 때렸으니까 준강도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취득 못했으니까 미수인 상태를 때렸으니까 중강도 미수가 되는 거 맞죠? 2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강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실행 직후, 실행 중, 포기한 직후, 사회 통념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계 맞죠? 강취 현상에서 30m 끌고 갔다고 했을 때 현장성 인정되니까 강도상해죄 맞죠? 집안의 동종을 살폈다고 하는 것은 착수라고 볼 수 없죠. 특수강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아 강간 사건에서 3번 동그라미. 준강도 포함하는 거 맞죠? 준강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려버리면 살해해버리면 강도살인죄 맞죠? 이때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됩니다. 24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건 뭐예요?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갖고 있었대요. 이건 무슨 거죠? 준강도할 목적. 강도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닌가? 강도할 목적이 아니고 준강도할 목적 아닌가요? 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체포 면탈을 위한 것이었다면 준강도의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 맞죠? 특수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죠? 맞습니다. 2번. 자, 335조가 준강도잖아요. 준강도. 자, 뭐뭐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준강도와 강도를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강도 예비죄가 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미필적이나마 족하다. 맞습니다. 갑에게 강도 예비죄가 됩니까? 갑은 준강도할 목적이라 했잖아요. 강도할 목적에 준강도할 목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